안녕하세요, 울클럽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색감으로 배색하여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미니백을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순서입니다. 가방은 앞판을 만들고 뒷판과 덮개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옆면부터 바닥까지 이어지게 한 번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4개의 모티브를 만들어 가방 덮개 앞면에 3개, 뒷면에 1개를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연결하여 가방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스트랩은 짧은 스트랩과 긴 스트랩을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가방 연결고리를 만들어 2개의 스트랩을 동시에 걸어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중심에 자석 단추까지 달아주면 완성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실은 한지소울 실을 사용해 주었어요. 총 4개의 색상을 사용하며 A, B, C, D로 구분하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A와 D는 2볼, B와 C는 1볼씩 준비해 주세요. 총 6볼이 필요합니다. 색상 배색 없이 한 색상으로 떠주실 경우에는 5볼 정도가 필요합니다.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5호와 6호를 준비해주세요. 가방의 전반적인 부분은 5호 바늘을 사용해주며 스트랩 부분을 2겹으로 떠주기 때문에 6호 바늘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가방에 사용되는 부자재로 자석 단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위와 마커, 돗바늘을 준비해주세요. 돗바늘의 경우 자석 단추의 구멍에 바늘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얇은 돗바늘도 준비해주세요. 완성 사이즈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가방의 앞판부터 시작해볼게요. A 색상의 실을 준비해주세요. 사슬코 30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만든 뒤 30개의 사슬코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사슬코 위에 1단을 시작해볼게요. 사슬 뒷면으로 돌려보면 코선이 있습니다. 여기 코선에 바늘을 걸어 떠주세요. 모든 단에서 짧은뜨기로 진행하며 첫 코에서 기둥사슬코 없이 바로 짧은뜨기로 떠주도록 할게요. 코의 길이를 살짝 늘려준 뒤 첫 번째 코선에 짧은뜨기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표시해 줄게요. 마지막 한 코를 남기고 쭉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여기 마지막 코의 코선에 짧은뜨기로 2코 늘려뜨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에서 코를 늘려 31코가 되었습니다. 뒤집어 2단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둥사슬코 없이 바로 첫 번째 코를 짧은뜨기 합니다. 코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든 단에서 첫 코에 표시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총 31코를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3단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한 코를 남기고 쭉 짧은뜨기로 떠줄게요.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로 2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일단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에서 코를 늘려주어 총 32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이 완만한 경사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완성된 가방을 보시면 가방 아래쪽의 모서리 부분을 완만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를 늘려주며 떠주었습니다. 다음 단부터는 코 늘림 없이 그대로 쭉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코를 줄여가며 곡선을 만들어줄게요. 4단부터 61단까지는 그대로 쭉 32코를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단수를 셀 때에는 이렇게 꼬리실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둔 상태에서 세워주시면 더욱 편합니다. 오른쪽으로 놓았을 때가 짝수단을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단을 기준으로 2개의 단마다 경계선이 있어 이렇게 총 2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8단까지 완성해 줄게요. (8단까지) 완성하였습니다. 꼬리실을 오른쪽에 둔 상태로 세워볼게요. 이렇게 경계선을 기준으로 짜인 부분이 4줄로 보이므로 총 8단이 됩니다. 앞면에서 볼 경우 첫 번째 단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어 한 단씩 따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꼬리실을 오른쪽으로 두고 세워주세요. (8단까지) 완성된 모습을 보면 완만한 곡선으로 가방의 끝부분이 완성되었어요. 다음 단에서 색상을 변경함으로 실을 잘라줍니다. 고리를 당겨 실을 빼주세요. 실을 돗바늘에 연결하여 정리해줄게요. 이 부분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숨겨줍니다. 얇은 바늘일수록 잘 들어가므로 얇은 바늘을 사용해주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코가 숨겨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코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커로 표시해주세요. 남은 실은 잘라줄게요. 뒤집어 9단을 시작합니다. 비색상의 실을 준비해주세요. 실을 잡고 편물을 올려줍니다. 실을 감아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걸어오면 바늘에 2개의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실을 걸어 한 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에 표시합니다. 나머지 코를 짧은뜨기 합니다.
남아있는 꼬리실을 겹쳐서 숨겨주며 떠줄게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었으면 짧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비색상으로 총 6단을 떠주세요. 6단을 완성했습니다. 꼬리실을 오른쪽에 둔 상태로 세워줄게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총 3줄이 있으므로 6단이 맞습니다. 다음 단부터 같은 방법으로 실을 교체하며 떠줄 건데요. 완성된 모습을 보면 비색상 6단, 시색상 6단, D색상 24단, 다시 역순으로 C와 B를 각각 6단씩 떠주세요. 마지막 A색상 부분에서는 코를 줄이는 부분을 남기고 5번째 단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이어서 떠주세요. A색상 부분을 5번째 단까지 떠주었고 한번 세워볼게요. 꼬리실을 오른쪽으로 두고 세워줍니다. 코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첫 코에 항상 표시해주세요. 뒤집어 6번째 단을 시작합니다. 바로 코를 줄여줄게요. 처음에 오는 2개의 코를 2코 모아떼기 합니다. 첫 번째 코에 표시해주세요. 남은 30개의 코를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뒤집어 7번째 단을 짧은뜨기로 쭉 떠줍니다. 뒤집어 8번째 단을 시작합니다. 바로 처음에 오는 2개의 코를 2코 모아떼기 합니다. 남은 29코를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으면 여기 마지막 코에 표시해줄게요. 나중에 옆면과 연결할 때 코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을 자르고 당겨서 쭉 빼주세요. 실 정리는 실 교체를 할 때 정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해줄게요. 반대편에 남아있는 꼬리실도 숨겨 정리합니다. 완성되면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스팀 처리하여 모양을 잡아줄게요. 반듯하게 펴주었습니다. 배색의 경계선이 앞면과 뒷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앞면이었던 부분은 부드럽게 연결되고 뒷면이었던 부분은 좀 더 또렷한 경계선으로 나누어집니다. 짜임의 느낌이 마음에 드는 곳을 겉면으로 사용해주세요.
반대편 옆면 쪽에도 마커로 표시해 줄게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끝 코에 표시합니다. 여기서부터 30코를 세어 첫 번째 코였던 부분에 표시합니다. 앞판 중심에 마커를 걸어 표시해 줄 거예요. 뒷면이었던 부분에서 코를 세워줄게요. 가운데 D색상의 부분이 24개의 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12개의 단을 세워준 뒤 표시해 주세요. 나중에 바닥면을 연결할 때 중심을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뒷판과 덮개 부분을 한 번에 떠줄게요. 만드는 방법은 앞판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뜰 수 있습니다. 먼저 A 색상을 사용하여 사슬코 60개를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모습을 봐볼게요. 뒷판과 덮개 부분은 모든 모서리 부분을 곡선 형태로 만들어 주었어요. 앞판은 한쪽에서만 코를 늘리거나 줄였다면 뒷판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곡선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앞판과 같은 방법으로 배색하며 쭉 떠줄게요. 1단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슬을 뒤로 돌려 포선에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첫 번째 코에서 바로 코를 늘려주기 위해 짧은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합니다. 첫 코를 표시하고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합니다. 마지막 코를 남기고 쭉 짧은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합니다. 뒤집어 2단을 시작합니다. 모든 코를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완성해 줄게요. 뒤집어 3단을 시작합니다. 첫 코에서 바로 짧은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합니다. 마지막 한 코를 남기고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마지막 코에서 짧은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합니다. 뒤집어 4단을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앞판과 마찬가지로 총 8단이 될 때까지 짧은뜨기로 떠줄게요. 8단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끝 모서리가 곡선으로 만들어졌어요. 실을 잘라 정리합니다.
저는 여기 첫 번째 코에 표시하지 않았는데 코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떠주시며 첫 코를 표시해주세요. 이제 9단부터는 비색상으로 떠줄게요. 방법은 앞판의 9단에서 61단까지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의 개수에 맞춰 배색을 하며 짧은뜨기로 64코를 떠주시면 되고 마지막 A 색상에서는 5개의 단까지만 뜨고 다음 단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A 색상의 5번째 단까지 떠주었습니다. A 색상의 6번째 단에서는 양옆에서 코를 줄여줄게요. 뒤집어 바로 짧은뜨기로 2코 모아뜨기 합니다. 마지막 2개의 코를 남기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마지막 2코가 남았으면 짧은뜨기로 2코 모아뜨기 합니다. 뒤집어 7번째 단을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뒤집어 마지막 단을 떠줄게요. 64단이며 A 색상의 8번째 단입니다. 처음에 오는 2개의 코를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합니다. 마지막 2코를 남기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남은 2개의 코를 모아뜨기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표시해줄게요. 남은 실을 정리합니다. 반듯하게 스팀 처리해줄게요. 이렇게 꼬리실이 있는 부분의 끝 모양과 반대편 끝 모양을 확인해주세요. 꼬리실 부분 쪽의 끝부분이 더 반듯하게 마무리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덮개 쪽으로 사용할게요. 마음에 드는 쪽으로 겉면도 정해줍니다. 뒷판에 해당되는 부분의 옆면과 바닥면을 연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기준코를 마커로 표시해 줄게요. 바닥면의 중심 부분도 표시할게요. 앞판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뒷판 위치에서 D색상 부분에서 12단을 세워준 뒤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실이 있는 부분에서 시작되는 가장 끝 코에 표시해주세요. 여기서부터 60코를 세워준 뒤 반대편 끝 코에도 표시합니다.
이제 바닥 옆면과 바닥면을 한 번에 떠줄게요. 사슬코 14개를 떠주세요. 마찬가지로 코선에 1단을 떠줄게요. 짧은뜨기로 14코를 떠주세요. 뒤집어 2단을 짧은뜨기로 쭉 떠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총 132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면, 바닥면, 옆면이 완성됩니다. 총 132단까지 완성해 주었습니다. 옆면, 바닥면을 구분하기 위해 마커로 표시해 줄 건데요. 먼저 꼬리실을 오른쪽으로 둔 상태에서 단을 세워줄게요. 옆면에 해당되는 34단을 세워준 뒤 경계선에 마커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바닥면이 총 64단이며 중심에 해당되는 32번째 단에도 표시해 줄게요. 표시된 여기부터 마지막 단까지가 옆면에 해당되는 34단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양쪽 끝부분을 접어줄 건데요. 마지막 2단을 남기고 이 경계선에서 접어주세요. 2개의 단을 접어주었기 때문에 아래로 2개의 단 위치에서 바늘을 넣어가며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였던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고 위치에 맞춰 빼뜨기 합니다.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뒤쪽에도 2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준 뒤 한 번에 빼뜨기 합니다. 코의 위치와 구멍의 위치를 맞춰가며 빼뜨기로 쭉 연결해주세요. 남은 실을 완성된 옆선 길이에서 7배 정도로 남겨 잘라주세요. 약 420cm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준 실은 쭉 빼주세요.
돗바늘에 연결하여 여기 끝부분으로 이동시킬게요. 반대편도 2단 길이로 접어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여기 꼬리실을 짧게 잘라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새실을 연결할게요. 마찬가지로 2단 기준의 경계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바늘을 넣을 때는 여기로 넣어주세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맞닿는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합니다. 두 번째 코와 두 번째 구멍에 순서대로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반대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실을 420cm 길이로 잘라 빼줄게요. 돗바늘에 연결하여 끝부분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이쪽 방향에 있는 실은 여기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며 반대편 실은 이 부분을 연결하는데 사용합니다. 이제 가방의 덮개 부분에 넣어줄 모티브 장식을 만들어 줄게요. 가운데 부분의 색상에 맞춰 D색상의 실을 준비합니다. 매직링을 만든 뒤 기둥사슬코를 만들어 주세요. 짧은뜨기로 8코를 떠줄게요. 코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첫 번째 코에 표시해주세요. 여덟 코가 완성되었으면 매직링을 당겨줍니다. 표시해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여 1단을 마무리합니다. (2단) 시작할게요. 기둥사슬코 3개를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코 위치에서 2개 긴뜨기로 3코 구슬뜨기 해줄게요.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준 뒤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빼주세요. 그럼 4개의 고리가 걸려있고 실을 걸어 2개의 고리로 먼저 빼주세요. 3개의 고리가 걸려있고 실을 걸어 2개의 고리로 빼주세요. 그럼 바늘에 2개의 고리가 걸려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주세요. 같은 첫 번째 코 위치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빼주세요. 이렇게 5개의 고리가 걸려있고 실을 감아 2개의 고리로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걸어 2개의 고리로 빼줍니다.
그럼 3개의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바늘에 실을 2번 감아 첫 번째 코 위치에 바늘을 넣어 실을 걸어옵니다. 다시 실을 걸어 2개의 고리로 뺀 뒤 한 번 더 실을 걸어 2개의 고리로 빼주세요. 바늘에 4개의 고리가 걸려 있으면 실을 걸어 4개의 고리로 한 번에 빼주세요. 사슬 2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꽃잎이 완성되었어요. 다음 코에 2개 긴뜨기로 4코 구슬뜨기 해줄 거예요. 영상을 보며 따라해주세요. 네 개의 2개 긴뜨기가 완성되면 바늘에 5개의 고리가 걸려 있습니다. 이때 실을 감아 5개의 고리로 한 번에 빼주세요. 이번에는 사슬 4코를 떠줍니다. 두 번째 꽃잎이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6개의 코에도 2개 긴뜨기로 4코 구슬뜨기 해주세요. 구슬뜨기 완성 후에 사슬 2코 뜨기와 사슬 4코 뜨기를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꽃잎까지 완성되었어요. 사슬 4코를 떠주시고 여기 첫 번째 꽃잎에 있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기둥사슬 코를 기준으로 네 번째 코 부분이 첫 번째 코입니다. 꽃잎과 꽃잎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코의 위치를 옮겨주기 위해서 여기 구멍에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합니다. 3단 시작합니다. 기둥사슬 2코를 만들어주세요. 원래는 1개 긴뜨기 위치이기 때문에 사슬 3코를 떠주어야 하지만 나머지 1개의 코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며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사슬 전체를 감아주며 긴뜨기로 두 코를 떠주세요. 두 번째 코에 해당되는 해당 코에 표시해 줄게요.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로 한 코 떠주세요. 앞에 기둥사슬 코를 포함하여 총 4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사슬 4코를 만들어 주었던 큰 구멍에 떠줄게요. 큰 구멍이 있는 4곳은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이 됩니다. 구멍에 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로 3코 떠주세요. 두 길 긴뜨기로 한 코 떠주세요. 모서리 코에 해당되는 사슬코를 하나 떠주세요. 해당 사슬코에 표시합니다. 이제 역순으로 떠줄게요. 두 길 긴뜨기 1번과 한 길 긴뜨기 3번을 떠주세요. 이렇게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구멍에는 한 길 긴뜨기 1번, 두 길 긴뜨기 2번, 한 길 긴뜨기 1번 순으로 총 4코를 떠줍니다. 큰 구멍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고 모서리 사슬코에 마커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작은 구멍 부분과 큰 구멍 부분을 반복해서 떠줄게요. 마지막 코까지 완성해 주었어요. 실을 20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뒤 당겨 빼주세요. 돗바늘에 연결하여 마무리해 줄게요. 처음에 만들지 않았던 첫 번째 코를 만들어 줄게요. 표시해 두었던 두 번째 코의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실이 나오고 있는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고리 2개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기둥사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바늘을 이 방향으로 넣어주면 뒤로 돌렸을 때 코선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대로 쭉 당겨 빼주세요. 그럼 첫 번째 코가 만들어집니다.
이 기둥사슬코에 해당되는 코입니다. 남은 실은 매직링 위치까지 옮겨줄게요. 매직링에 남아있던 실과 매듭지어 잘라줄게요. 매듭지을 때는 살살 당겨 매듭지어주세요. 각 모서리 부분에 각을 만들어주고 스팀 처리하여 고정해줄게요. 이렇게 4개의 모티브가 완성되었고 덮개 앞면에 부착될 3개의 모티브를 연결해줄게요. A 색상의 실을 준비하여 사슬뜨기 시작과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2개의 모티브를 겹쳐 빼뜨기로 연결해줄게요. 표시해두었던 모서리 코부터 반대편 모서리 코까지 연결합니다. 사슬의 반코를 잡아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첫 번째 코를 빼뜨기 합니다. 각각의 두 번째 코에도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합니다. 마커로 표시된 반대편 모서리 코까지 같은 방법으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실을 20cm 이상으로 잘라 당겨 빼주세요. 남은 실은 이 부분을 가방 덮개와 바느질하는 데에 사용해 줄게요. 세 번째 모티브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었어요. 남은 한 개의 모티브는 뒷면끼리 맞대어 끝부분을 연결해 줄 거예요. 연결하는 위치를 미리 표시할게요. 여기 한길긴뜨기 코에 표시합니다. 반대편도 같은 위치에 한길긴뜨기 코에 표시해주세요. 이 모티브에도 표시합니다. 마커로 표시된 위치부터 다음 위치까지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두 개의 모티브의 뒷면을 맞대어준 상태로 표시해두었던 코에 순서대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뒤에서 실을 걸어옵니다. 다음 코에 순서대로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합니다. 각각의 코의 위치에 맞춰 같은 방법으로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코가 남았어요. 여기서 빼뜨기 하기 전에 모티브 사이로 가방 덮개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양옆으로 4개의 단 정도를 남기고 덮개와 함께 빼뜨기로 연결할게요. 마지막으로 표시해 두었던 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가방 덮개 끝부분에 바늘을 넣고 반대편 모티브에도 바늘을 넣어주세요. 한 번에 빼뜨기 합니다. 다음 코부터는 빼뜨기가 아닌 바느질로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모티브 전체를 한 번에 바느질해 주기 위해서 이 길이의 2배 이상의 길이로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쭉 당겨 빼줍니다. 돗바늘에 연결해주세요.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덮개의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반대편 모티브도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준 뒤 당겨 빼주세요. 이제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 앞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앞뒤로 오가며 쭉 연결해주세요. 모서리 코까지 겹쳐서 연결되었으면 다음 코부터는 덮개와 겉면의 모티브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커로 표시된 위치까지 바느질 해줄게요. 이제 옆으로 이동하며 연결할게요. 이 끝부분의 위치를 대충 맞춰준 뒤 길이를 조절해가며 바느질합니다. 덮개 부분에 바늘을 넣을 때에는
같은 선상에 있는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연결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모티브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위치에 맞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쭉 연결하여 끝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아래쪽 모티브 부분이 나왔고 위치에 맞춰 함께 연결해주세요. 처음에 모티브끼리 연결했던 첫 번째 코 부분에서 덮개 부분과 한 번 더 고정해주세요. 뒤에 남아있던 꼬리실과 매듭 지어줍니다. 남은 두 가닥의 실은 돗바늘에 넣어 한 번에 숨겨줄게요.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해 줄게요. 남겨두었던 실을 바늘에 연결합니다. 이 사슬 모양에 맞춰 바늘을 넣어 고정해 주세요. 반대편 모티브도 함께 연결합니다.
남은 실은 숨겨 잘라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해 줄게요. 이렇게 덮개 부분을 모두 완성해 주었습니다. 여기 남아있던 꼬리실도 숨겨 정리할게요. 이제 가방의 옆면과 바닥면을 한 번에 연결해 줄게요. 표시해 두었던 각각의 위치에 맞춰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뒷판 옆면의 시작 부분을 표시해 줄게요. 표시해 두었던 이 부분을 기준으로 앞판과 동일한 위치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총 30코이므로 30코를 세어 표시해 주세요. 반대편도 30코를 세어 표시합니다. 이렇게 옆면을 연결해줍니다. 연결할 때에는 겉면과 겉면을 맞대어준 상태로 연결해주세요. 연결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시작할게요. 마커를 하나로 합쳐 한 번에 걸어줄게요. 바늘은 5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여기 끝부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이 방향으로 옮겨준 뒤 뒷판 첫 번째 코에도 바늘을 넣고 한 번에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접어 연결했던 부분에 바늘을 넣고 뒷판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합니다. 다음 단에 해당되는 구멍에 바늘을 넣고 뒷판은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부분의 길이를 최대한 맞췄지만 길이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옆판 부분에서 바늘 위치를 조절해가며 넣어주시면 됩니다. 뒷판에 있는 30개의 코에서는 코를 건너뛰지 않고 모든 코에 빼뜨기하여 연결해주세요. 마커로 표시된 곳까지 연결할게요.
이제 바닥면을 연결합니다. 중심에 표시해 두었던 마커를 하나로 합쳐 고정해주세요. 바닥면은 각 단에 최대한 맞춰 구멍 하나씩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마커 부분까지 고정해준 뒤 쭉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바닥면을 연결해 주었고 마커로 표시된 곳부터 다시 옆면을 연결할게요. 뒷판에 해당되는 부분은 30개의 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코에 맞춰 빼뜨기 해주세요. 길이감이 맞지 않을 때에는 옆판에서 바늘 넣는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까지 빼뜨기 하였으면 사슬코 하나를 더 떠서 매듭 지어줍니다. 남은 실을 돗바늘에 연결하여 끝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여러 번 고정해주세요. 남은 실을 여기로 넣어 숨겨줄게요. 이렇게 뒷판을 연결해 주었고 이제 앞판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겉면과 겉면을 맞대어 연결해 주세요. 각각의 마커 위치에 맞춰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앞판도 모두 연결하였고 이제 뒤집어 볼게요. 뒤집었을 때 연결 부분에 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팀 처리하여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스팀 처리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제 옆면에 스트랩을 만들어 달아줄 건데요. 스트랩은 두 겹으로 떠주어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4가지 색상의 실을 각각 절반으로 나눠줄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실입니다. B와 C의 색상이 거의 동일하게 소요되었고 A와 D보다는 양이 적습니다. 먼저 B와 C를 각각 나누어 줄게요. 저울이 있는 분들은 심지의 무게 26g을 제외하고 남은 실의 무게에서 절반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소분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4개를 기준으로 100번 감아주세요. (100번) 감아준 뒤 빼줍니다. 이제 수직 방향으로 130번 정도 감아줄게요. C도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줍니다. 나머지 A와 D도 자막에 표시된 횟수만큼 감아 소분해주세요. 이렇게 각 획당마다 절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완성된 스트랩을 보시면 긴 스트랩과 짧은 스트랩을 겹쳐 옆면에 고리를 만들어 걸어 주었어요. 스트랩 시작 전에 고리를 먼저 만들어 둘게요. 고리를 만들어 반으로 접어준 뒤 스트랩을 넣고 안쪽에서 연결합니다. 옆면과 동일한 색상인 A 색상으로 사슬 7코를 떠주세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코단에 바늘을 넣어 1단을 짧은뜨기 합니다. 뒤집어 2단을 짧은뜨기로 7코 떠주세요. 방법은 이전에 만들었던 방법들과 동일하므로 총 14개의 단을 떠주세요. 14단까지 완성해 주었습니다. 실을 길게 남겨 잘라준 뒤 사슬코 하나를 만들어 매듭지어 빼주세요. 이렇게 총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A 색상의 실이 2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실로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이제 스트랩을 만들어 볼게요. 스트랩의 끝은 A 색상으로 시작하며 먼저 원형 고리를 만들고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A 색상의 실을 2겹으로 겹쳐주세요. 바늘은 6호 바늘을 사용합니다. 먼저 사슬코 14개를 떠줄 건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고리의 아래 부분을 매듭지어 당기지 않고 이 부분을 첫 번째 코로 사용해 줄게요.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총 14코를 만들어주세요. 열네 코를 떠주었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준 뒤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할게요. 코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합니다. 이 상태에서 기둥사슬코를 하나 떠주세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줄게요. 뒤에 남아있는 꼬리실을 숨겨주며 떠주세요. 첫 코를 표시합니다. 짧은뜨기로 3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4코를 완성해 주었으면 남은 꼬리실을 잘라줄게요. 뒤집어 짧은뜨기로 4코 떠주세요.
계속 반복하며 짧은뜨기로 4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A 색상으로 총 10단을 떠주세요. 10단을 완성했어요. 뒷면에서 2단 기준으로 세어볼게요. 이제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 남은 실을 잘라 숨겨줍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랩 부분은 실이 빠질 수도 있으니 아랫단으로 한 번 더 이동해서 반대편 방향으로도 숨겨주세요. 단수를 편하게 세워주기 위해 뒷면에 마커를 걸어 표시할게요. 이제 비색상의 실을 2겹으로 겹쳐 준비합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첫 코를 시작합니다. 꼬리실을 숨겨가며 남은 3코를 짧은뜨기 합니다. 뒤집어 다음 단을 4코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B색상으로 총 50단을 떠주시고 다시 A색상으로 10단을 떠주세요. 마지막 고리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A 부분의 10단까지 완성해 주었어요. 이제 원형 고리를 만들어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사슬 10코를 떠주세요. 사슬이 꼬이지 않게 하며 첫 번째 코 위치에 바늘을 넣어 빼뜨기 합니다. 다음에 오는 3개의 코에도 빼뜨기 해주세요. 남은 실을 잘라 돗바늘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이 나오고 있는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 뒤로 빼줍니다. 남은 실은 숨겨 정리할게요.
이렇게 짧은 스트랩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긴 스트랩을 만들어 줄 건데요. 긴 스트랩은 4가지 색상을 모두 사용하여 더 길게 떠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짧은 스트랩과 동일하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드린 그림을 참고하여 긴 스트랩을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긴 스트랩까지 완성해 주었고, 먼저 가방 덮개에 자석 단추를 달아준 뒤 스트랩을 연결해 줄게요. 단추를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덮개 쪽에 연결할게요. 안쪽 모티브를 기준으로 2개의 꽃잎 위에 연결해 줄 거예요. 단추 모서리에 바늘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얇은 돗바늘을 사용합니다. 이 색상의 실을 60cm 정도의 길이로 잘라 돗바늘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2겹으로 겹쳐 사용할게요. 영상을 보며 바느질하여 고정해주세요. 네 군데 모두 연결하였으면 남은 실을 첫 번째 구멍 위치로 옮겨주세요. 꼬리실과 함께 매듭 지어줍니다. 남은 실은 안쪽에 숨겨 정리합니다. 덮개를 덮어준 뒤 중심을 맞춰주세요. 앞판의 바닥면 경계선에서 덮개 끝의 거리가 5에서 6cm 되도록 놓아줍니다. 덮개에 연결된 단추 위치를 확인하여 맞닿는 부분에 표시할게요. 표시된 위치의 중심에 맞춰 단추를 놓아주세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돗바늘에 실을 연결합니다. 안쪽에서 실을 넣어 시작할게요. 뒷부분에 꼬리실을 어느 정도 남겨놔주세요. 4군데에 한 번씩 고정합니다.
뒤집어 시작실 부분으로 바늘을 이동시킨 뒤에 10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세요. 네 가닥의 실을 각각 반대편 실과 매듭지어 잘라줄게요. 단추까지 연결되었고 이제 스트랩을 연결할게요. 편하게 연결하기 위해 가방을 안쪽 면으로 뒤집어 주세요. 긴 스트랩을 먼저 놓아주시고 짧은 스트랩을 겉에 놓아주세요. 위로 만든 부분에 남겨둔 긴 실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놓아주세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두 개의 원형 고리를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준 뒤에 돗바늘로 바느질하여 연결해줄게요. 먼저 이 상태에서 아래쪽 부분의 끝코를 찾아주세요. 여기서부터 7번째 코를 세워줍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고 윗면 첫 코에도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옆면에 연결할게요. 옆면에서는 끝부분을 접어 맞닿았던 구멍 위치에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심에 맞춰 놓아준 뒤 옆면에 바늘을 넣어 뒤로 빼주세요.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고 각각의 첫 번째 코 위치에 바늘을 넣어 빼주세요.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옆면에 다음 구멍 위치에 바늘을 넣어 뒤로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하며 연결합니다. 끝부분까지 연결하였으면 윗부분으로 올라와 옆면의 끝부분도 고리와 함께 고정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한 칸씩 이동하며 연결해 주시면 되고 겉면에서 다음 구멍으로 실을 옮길 때 이렇게 코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키면 스티치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부분까지 연결하였으면 남은 실을 아래쪽 중심으로 빼줄게요. 이쪽 남은 실도 같은 위치로 빼주세요. 두 개의 실을 매듭지어 잘라줍니다. 겉면으로 다시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주면 이렇게 긴 스트랩이 바깥쪽에 걸려있고 짧은 스트랩이 안쪽으로 걸려있습니다.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줄게요. 스트랩이 꼬이지 않게 놓아주세요. 안쪽에서는 짧은 스트랩이 바깥쪽에 걸려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남겨둔 긴 실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놓아주세요. 원형고리로 한 번에 통과시켜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여 연결합니다. 양쪽 스트랩까지 연결하여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